안녕하십니까.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망이 든다, 치매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심할 때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치매는 그 자체가 진단명은 아닙니다.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어떤 기준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이런 하나의 증후군, 증상의 복합체를 치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나타나는 병적인 어떤 증상이고, 치매 증상의 원인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고, 아주 가벼운 기억장애부터 아주 심한 행동장애, 기억장애, 사고력이나 추리력, 언어 능력의 장애, 인격장애, 성격의 변화, 비정상적인 활동들도 치매가 점차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을 때 19%를 차지했던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1등이었고 2등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영화배우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가 취임했을 때 나이가 만 69세였습니다. 그런 레이건이 1994년 11월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 뇌 퇴행성 질환의 하나인 이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리서치 센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로널드와 레이건의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창립해서 이제 그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결국 1997년도 94년도 진단받고 97년도 10월에 자신의 대통령 재직 사실도 몰랐고 정신도 혼미하고 발작 증상이 나타났고, 1999년에는 신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파킨슨 병으로 이제 악화가 됐고, 그리고 대중과의 노출을 차단한 상태로 투병 생활을 했고, 낸시 여사는 2001년도에 내 남편들은 사람들이 과거의 레이건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그 투병 사실 설명을 하지 않았고 2004년도 6월달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994년도 진단받고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다음에 서거를 하셨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다음에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되게 이 담화문을 읽고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낸시는 그의 부인이죠. 낸시와 나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개인적인 비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낸시는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었고 나는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기에 기뻤습니다. 그들은 암후 초기에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는 지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도 괜찮은 상태였던 거죠. 나는 신이 나에게 준 이 땅 위에서의 나머지 인생을 지금까지 항상 해온 일들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아내 낸시와 내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지지자들과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점차 심해지면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 낸시를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굳게 맞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나를 부를 때 나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조국의 장래에 대한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앞날에 항상 밝은 아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지냈던 세월이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삶의 나머지도 잘 지낼 거라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같이 표현했는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또 남의 일이 아니고 저의 일일 수 있고 가족의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약제들을 포함해서 여태까지 나온 모든 약제들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약간 늦출 수 있거나 알츠하이머 병에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은 아직 없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위험률이 높은 사람이 어떤 약물을 복용해서 병의 발병이 예방되거나 늦출 수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받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인지 능력, 특히 병의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에게 1차적 치료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얄타이덤과 치매에 대해서 저 읽고 굉장히 놀랐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갔던 때 1945년도에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그리고 소련의 국가원수 스탈린 이 세 사람이 소련의 크리미아 지방의 소도시였던 얄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자신들의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합의한 회담입니다. 근데 이때 대한민국, 베트남,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가 이 영향으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저희 나라는 이것이 분단의 원인으로 남아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타까운 회담이 됐죠. 이 사건 이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게 됐습니다. 이 회담 당시 이 세 사람 모두가 아주 심한 뇌혈관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혈압이 거의 200에서 300 정도였더라고요. 이런 병의 경과가 얄타 회담의 결정에 어떻든 영향을 미쳤겠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루즈벨트와 처칠은 이 회담에서 그들의 평소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뇌혈관 장애, 치매와 같은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 세계의 정치와 역사에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샤프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가까워질 수 있고 치매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환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원인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가 가장 흔하죠.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하고 독일인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원인에 대해서 병력 소견을 발표함으로써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1906년도에 알츠하이머 박사가 당시 굉장히 희귀했던 그 뇌신경 질환으로 생각되는 병을 앓다가 사망한 여자의 뇌 조직에 병력적 변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비정상적인 물질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들, 그게 플라그라고 하거든요. 피가 모인 덩어리라 그래요. 플라그. 이 노인성 반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원 섬유들이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탱글이라고 합니다. 신경섬유원 농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환이 있으면 결국 치매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기억과 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뇌 부위에 있던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뇌신경세포사에게 오가는 복잡한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이런 특정 화학물질, 이게 이제 아세틸콜린인데 이런 것들이 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첫 번째 증상은 이제 가볍게 건망증으로 시작해서 병이 진행되면 언어의 능력, 이해력, 읽고 쓰는 능력, 그 다음에 불안, 공격적인 성격,
집을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못 찾고 거리를 방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고 사망했을 때 뇌 구조를 보면 이런 플라그나 탱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거나 앓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의 뇌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플라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판 이런 플라그는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병을 발견한 이후로 이 병의 가장 중요한 병리 소견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한 형태의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이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42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병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알츠하이머 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원인입니다. 뇌를 공급하는 뇌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이제 이렇게 뇌졸중이 나타나거나 풍이 나타날 때 우리가 뇌 안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줄거나 막혀서 발생하죠. 이럴 때 인지 능력이나 정신 능력도 나빠졌다가 또 좀 유지됐다가 갑자기 좀 나빠졌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되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그리고 시야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없어질 수 없고 완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되게 악화를 막을 수가 있겠죠. 뇌혈관이 좀 막혔다 그러면 운동하고 뭔가 혈관이 더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 진행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뇌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진행이 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파킨슨 환자 중에 30-40% 정도가 말기에 치매 증상을 보이고 이제 이렇게 막 뛰는 거죠. 몸과 팔, 다리가 굽고 동작이 어눌해지면서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거나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지고 보폭이 줄으면서 걸음걸이가 늦어지는 것을 파킨슨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일부가 병이 진행이 되면서 파킨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하는데 루이 바디가 이제 뇌에서 발견되는 건데 세 번째로 흔한 치매 원인입니다. 루이 소체는 망가져가는 신경세포 안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루이 소체가 뇌내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견될 때는 알츠하이머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변화가 있으면서 의식장애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해졌다 좋아졌다 심해졌다 좋아지면서 점점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만약에 사망했을 때 부검 소견을 보면 뇌간의 흑질 부위 이게 파킨슨의 주요 병변인데 여기 루이 소체가 있거나 뇌내 피질이나 플라그가 있거나 이럴 때 루이 소체가 발견되면 루이 소체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츠하이머처럼 질병 자체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이 퇴행성 뇌신경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인 이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팅턴 병이라고 뇌의 특정 부의 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돼서 진행하는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침범해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고 병이 진행하는 에 따라서 인격과 지적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이 감소하고 치매는 이제 이 병의 말기에 나타나고 주로는 유전적 질환이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치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굴이나 팔 등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무도증을 일으키면서 정신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크루츠벨트 제이콥병은 젊은 층과 중년층에서 발생하는 치매고요.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치명적으로 뇌에 변화를 일으키고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것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 증상은 기억력장애, 시야장애, 행동장애입니다. 그 후에 의식장애나 불수적 운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혼수상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픽병은 행동장애나 인격장애, 기억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드문 뇌질환이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언어장애나 이상행동 그리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발견이 되고 알츠하이머 같이 부검에 의해서 이 픽소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진단을 내립니다. 이 픽소체라고 하는 타우 단백질이 뭉친 덩어리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알츠하이머에서 발견되는 섬유원 농축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픽병에서 나타나는 이 타우 단백질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치매의 다른 원인이나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뇌 종양이 있거나 뇌 손상이 있거나 대사성 뇌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 영양 결핍, 만성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어떤 독성 물질에 의해서 뇌 기능에 장애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혼돈 상태나 인지 치매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상압 뇌수두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치매와 비슷한 증상 중에 델리리움이라고 하는 선망이 있는데, 일시적이고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상태 혼동 이런 것들인데, 인지 능력이 장애가 오면서 갑자기 자다가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하거나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치매하고 구별을 해야 되고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장애 이제 새로운 범주 중에 경도의 인지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이가 들 때 생기는 생리적인 건망증하고 알츠하이머에 의한 기억장애 그 중간 상태, 약간 깜빡깜빡하다가 알츠하이머 그 사이에 이거를 경도의 인지장애인데, 예를 들어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도 내 시계를 찾는 거나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지 찾거나, 뭐 그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나왔는지 끄고 나왔는지, 뭐 내거 그 차키를 어디다 둔지 기억 못하는 이런 건망증하고, 알츠하이머 중간을 경도의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나이에 비해서 건망증이 심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경도의 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나이에 따른 생리적인 기억장애하고 치매에 나타나는 기억장애의 중간 상태고, 되게 알츠하이머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있고, 아직 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직 경도의 인지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가진 사람들의 10 내지 15% 사람이 매년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의 약 50% 환자가 3년 안에 알츠하이머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겠죠. 치매는 지금 현재 약물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약제들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약간 늦출 수 있거나 알츠하이머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약은 없습니다. 항산화제 많이 쓰는데 안티옥시던트라고 하거든요.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상적으로 뇌세포의 대사산물이에요. 근데 이 프리레디칼이 많으면서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E와 셀리질린은 항산화제로서 프리레디칼이라고 부르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늦춰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중기의 알츠하이머에 셀리질린이나 고용량의 비타민 E 중에 한 가지를 복용하면 한 7개월 정도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치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병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항소염제가 알츠하이머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 관찰되는데, 그 이유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 뇌에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 상태이긴 한데, 비스트레스성 항소염제를 사용하실 경우 알츠하이머 발생을 낮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타이레놀인데, 이 타이레놀 규칙적으로